아침 햇빛이 커튼 틈새로 길게 찢어지듯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약간 눅눅한 공기 속에서 나는 익숙한 듯, 그러나 여전히 조금은 버거운 하루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이 집은 서은이와 함께 살기엔 좁은 편이지만 그 좁음 속에 나름의 온기와 생활의 리듬이 배어 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 정리하지 못한 책과 서류, 그리고 어제 서은이가 허겁지겁 들고 들어온 붉은 에코백이 툭 던져진 채 있었다. 바닥에 놓인 텀블러는 이미 안에 물이 모두 식어 철슨 냄새만 남아 있었고, 창문을 열자 멀리서 도로를 지나는 간헐적인 찻소리와 윗집 아이가 장난감을 끄는 듯한 바스락거림이 작게 들려왔다. 주방으로 나와 전기포트를 올리며 나는 잠시 멈칫했다. 식탁의 맞은편 의자 2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는 내 자리,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2사람을 위해 놓인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앉을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2명의 남편이라니 말 그대로라면 말도 안 되고 웃어넘기기에도 어딘가 씁쓸하고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방 2개짜리 이 좁은 집에 서은이와 그 사람들까지 함께 산다는 사실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 평범한 아침에도 파문처럼 내 작은 일상의 표면을 일렁이게 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나는 문득 긴 숨을 내쉬었다. 김이 천천히 위로 오르며 안경에 닿아 희미한 안개를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마치 이 집안의 분위기처럼 잠시 흐려졌다가 어쩐지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서은이는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다. 예전엔 출근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요즘 아침은 유난히 조용하다. 그 조용함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든다. 사위였던 그 사람, 그리고 새로 나타난 또 다른 남자. 둘 사이에 서 있는 서은이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도 고민이 묻어나온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았다. 출근 준비가 한창일 시간이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화장품, 향과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소리가 뒤섞여 작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몇 년 전 서은이가 처음 이 집으로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아침이었다. 다소 지친 얼굴로, 그러나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덜 고단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자주 볼 수 없게 됐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안고 사는데 내 딸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고 있는 듯했다. 나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문제의 결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가끔은 이 집안의 공기가 너무 빽빽해 마치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쿡 찔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서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잠시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이는 금세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엄마 커피 향 좋네 하고 짧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컵을 건넸지만 내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을 눈치채지 않길 바랐다. 그 아이의 목소리엔 피로나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짧은 대화조차도 마치 조심스럽게 바닥을 디디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집에서 이제 곧 마주하게 될 3사람의 관계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그러나 또렷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방 2개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감정들, 눌러 담기 어려운 사연들, 서로 다른 2남자의 온기와 냄새와 기척이 한 공간에 섞일 때
생길 어쩌면 폭발 같은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아침 햇살 사이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은이가 현관 쪽에서 구두를 꺼내 신는 동안 나는 주방 한쪽에 서서 가만히 아이의 손동작을 바라보았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게 톡, 톡 하는 소리가 울렸고 그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서은이의 숨결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신발끈 하나 매는 동작에도 고민이 묻어나는 법인데 나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채는 훈련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다. 한데 오늘은 그 흔들림이 조금 더 컸다.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정했다. 오늘 늦어? 내가 묻자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오는 거야? 그제서야 아이는 나를 바라봤다. 한쪽 눈가에 피곤이 내려앉은 표정으로. 응.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었다. 둘 다라는 말이 주는 묘한 울림은 이 집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무겁게 암시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감정선과 관계가 뒤엉키면 어떤 파동이 일어날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은이가 세 명 모두가 함께 지내는 삶을 선택한 이유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 깊어서 내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떤 절실함이나 고집 혹은 사랑의 잔재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딸의 인생을 온전히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곧 다가올 어떤 상황을 예고하는 긴장 속의 고요였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도 예민해졌고 복도 끝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 역시 괜히 귀를 자극했다. 마치 그 누구도 아닌 이 집 자체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서 책장 앞에 멈춰섰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이 3장 놓여 있다. 하나는 서은이가 중학생일 때 찍은 어색한 미소의 사진. 또 하나는 대학 입학식 날 내가 서은이의 머리를 매만져주던 장면이 담긴 사진. 마지막 한 장은 결혼식 사진.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기쁨, 안도감, 기대,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씁쓸함까지. 결혼식 사진 속 사위의 얼굴은 환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제자리만을 향해 흐르지 않는다. 어떤 마음은 바람결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나는 그런 변화를 옆에서 바라보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것이 부모의 숙명 같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란 점이다. 둘 다 이 집에 발을 들인다. 서은이의 삶에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못해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3사람의 숨소리와 발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가끔은 어색하게 조우할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흔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편을 들어야 한다면 누구의 편을 들 수 있을까? 행동해야 한다면 어떤 행동이 옳은 걸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이 모든 질문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며
하루의 시작을 무겁게 만들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누군가의 가벼운 웃음소리, 엄마가 아이를 다그치는 목소리. 그 활기찬 소리들이 오히려 내게 더 큰 대비를 일으켰다. 내 집안의 공기는 너무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뭔가 일이 생기겠네. 근거도 없고 명확한 징후도 없지만 오래 살아오면서 얻은 감각 같은 것이 있었다. 특히 가정 안에서의 일은 작은 기류만으로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법이다. 내가 느끼는 이 묘한 예감이 그저 기우면 좋겠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더 그랬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복잡한 방향으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서은이가 두 남자와 얽히게 된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문장 몇 개로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으로 시작됐고 우연은 금세 습관이 되었으며 그 습관이 결국 헤어짐과 또 다른 인연을 동시에 불러왔다.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나는 때때로 그 시작의 순간을 떠올리곤 한다. 마치 되감기를 누른 것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선명한 색을 띠며 돌아오고 그 속에서 나는 아이의 표정을 다시 들여다본다.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뒤의 표정이 아니라 모든 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그 얼굴을. 첫 번째 사위, 준호. 그는 서은이가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선배였다. 당시 서은이는 직장 생활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긴장으로 버티고 있을 때였다. 나도 그 무렵 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지쳐있던 걸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숨소리, 작은 한숨,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목 끝이 떨리던 그 느낌. 그런 시기에 준호가 아이 옆에 있었다. 서은이가 말하길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고 한다. 퇴근 후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모두가 건물 입구에서 망설이던 그때 준호가 말없이 자기 우산을 건넸다는 것이다. 우산을 씌워주던 그의 손길이 어쩐지 따뜻했다고 그날 처음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 한구석이 다독여지는 기분이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는 것이 쓸쓸하기도 했다. 아이가 필요로 했던 온기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순간이니까. 두 번째 남자 민재와의 만남 역시 묘하게 닮아 있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서은이가 준호와 헤어진 지 반년 가까이 지난 후였다. 준호와의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만큼 빠르게 균열이 생겨 돌아섰다. 한번 어긋난 관계는 어딘가 끝이 정해져 있는 듯한 분위기로 갈라섰고 서은이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민재를 처음 만났던 날 서은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잠깐 나갔던 동네 커피숍에서 눈길을 마주쳤다고 했다. 테이블 하나가 비지 않아 서로 양보하다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고 뜬금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단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이야기, 날씨 얘기나 커피 맛 같은 시시한 말들이었다고. 그런데 그 대화가 이상하게 편했다고 했다. 마치 공기가 달라진 듯 어깨가 내려가고 웃음이 쉽게 나왔다고. 나는 두 사람의 만남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준호와의 끝이 너무 아팠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 기준으로는 너무 짧았다. 아이가 겨우 숨을 고르는 동안에 또 다른 관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 싶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어디까지나 엄마의 마음일 뿐이다. 아이의 인생이 반드시 내 생각만큼 느리게 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회복하는 속도가 반드시 길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두 만남이 언젠가 서로 이어져 한 집에서의 동거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들린 말들이었고 두 남자 사이에 접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연은 종종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흐름 앞에서 인간은 늘 뒤늦게 깨닫는다. 아, 이것이 그런 시작이었구나 하고. 서은이가 처음 민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켰던 날을 기억한다.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말려 있었고 화장도 하게 예쁘게 되어 있었다. 문 앞에서 서서 조심스레 내가 어떤 표정을 보일지를 살피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다. 새로운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 한편에는 죄책감 같은 게 같이 일어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실패의 그림자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날 민재는 자꾸 웃었다. 수줍어하면서도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내가 묻는 말 하나하나에 공손하게 대답하고 서은이에게 향하는 눈빛은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온기가 언젠가 불씨가 되어 다른 모양의 감정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무거웠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특히 이미 상처를 겪은 아이에게는 더욱. 그리고 몇 달 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서은이의 삶에 두 번째 인연이 자리 잡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다. 전 부부였던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된 흐름은 정말로 우연이었다. 도서관에서, 동네 시장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씩 마주쳤다고 했다. 도시에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인연의 잔재가 우연을 끌어당긴 것인지 서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이 현실을 움직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무렵 서은이의 목소리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안한 듯, 혼란스러운 듯, 하지만 완전히 다치지 않은 그런 목소리. 준호와의 첫 만남 때의 따뜻함과 민재와의 첫 대화에서 느낀 편안함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어떤 파동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한 집에서의 동거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나중에 돌아보아야만 그 의미가 완전히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시작들이 어떻게 서로 겹쳐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는지를 서서히 이해하고 있었다. 서은이가 처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던 시절은 지금 돌이켜보면 눈부실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때의 서은이는 어느 날 아침 햇빛처럼 밝았고 작은 일에도 금세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였다. 나는 가끔 그 시절의 아이 얼굴을 떠올리곤 한다. 그 웃음은 요즘보다 훨씬 깊고 맑았고 세상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을 아이가 온몸으로 껴안고 살던 때였다. 특히 준호와 결혼했을 무렵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식을 올리기 전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은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창문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엄마, 나 진짜 결혼하네 말끝이 떨려 있었고 그 말 속에는 긴장과 기쁨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그 순간을 함께 느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따뜻했다. 한 사람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런 막연한 설렘이 살아있었다. 결혼 초의 서은이는 유난히 자주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사소한 걸 보고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며 이야기했고
준호가 아침마다 해주는 따뜻한 말이 듣기 좋다고 했다. 엄마, 이 사람은 내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늘 살피는 사람이야. 내가 아침에 피곤해 보이면 말도 줄여주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처음 신혼집에 짐을 옮겨 놓던 날이 떠오른다. 토요일 오후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비쳐 들어오던 그 집은 낡았지만 이상하게 정겨웠다. 주방을 정리하는 서은이는 그 작은 공간을 마치 보물 상자라도 되는 듯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웃었다. 준호 역시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듯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 아이는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늘 짧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결혼 후 2해쯤 지난 어느 날 서은이의 얼굴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걸 나는 알아차렸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일도 많아지고 신혼집 관리도 서툴고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아이의 어깨를 눌러갔다. 그런데도 서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어도 그저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고 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이가 마음을 감춘다는 건 이미 그 마음에 금이 갔다는 뜻이라고. 그때의 나는 아이가 더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갇혀 있었을지 짐작이 간다. 한편 민재와 처음 가까워졌던 시절 또한 따뜻했다. 준호와의 이별 후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아이가 처음으로 다시 웃음을 찾던 때였다. 민재는 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줌으로써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저녁 아이가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엄마, 저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좀 가벼워져.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묘하게 편하네. 그 말 속에 담긴 안도감이 내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서은이가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던 날이 있다.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둘의 모습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보여주며 괜히 웃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조금은 다시 행복한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다친 새가 다시 날갯짓을 시도하는 순간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아련한 희망이 묻어났다. 나는 그 시절의 따뜻함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무너진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기 전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단정한 사랑을 믿고 살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아이는 아직 모른다.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상처가 어떻게 사람을 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개의 인연이 어떻게 얽혀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따뜻했던 과거의 시간들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현실과 대비될수록 더 빛난다. 마치 오래된 필름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처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짝이며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되묻게 된다. 이 따뜻한 사랑이 어떻게 지금의 동거라는 이상한 형태로 흘러오게 되었을까?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은 건 불과 몇 분이었지만 그 사이에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묵은 먼지가 한꺼번에 피어오르듯 답답함이 쌓여 올라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밥솥에서 김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소리, 냄비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저녁 해가 사라지며 방 안의 색이 서서히 잿빛을 띄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쩐지 더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방문이 바스락 열리며 서은이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다. 발을 끄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따라 마음이 더 쓰였다. 아이가 내 쪽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가 방에서 뭐라고 했어?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나는 괜히 싱크대에 기대선 채 고개를 돌려 아이의 눈을 피했다. 말하려면 길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들켜버린다면 이 좁은 집안에서 터져나올 감정들을 내가 제어할 자신이 없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오래 못 보던 사람이 보이니까 어색한 거지. 근데 엄마, 난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더 이상하단 말이야. 아빠는 나 그냥 친구 보러 온 줄 아는 것 같던데? 서은이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어른스러운 눈치와 긴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어쩐지 가슴을 찔러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싶었다. 서은아, 아빠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누구랑 살고 있는지. 나는 어쩌다가 이 집에 둘을 동시에 들이게 됐는지 그 복잡한 사연을 차마 풀어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서은이가 입술을 깨물며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퍼졌다.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 계신 분이 다른 방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아직은.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 둘이 마주치는 순간 어떡하려고 엄마는 항상 혼자 다 감당하려다가 더 큰일 만드는 거 알지? 서은이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두 남자 모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둘 다 내게서 상처받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숨기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때 마침 방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그 사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민수가 나왔다. 출근 준비 중이라던 그가 양복 상의만 걸치고 넥타이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나왔다. 마주치는 순간 서은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 서은 왔었구나.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서은이는 예의 바르게 답했지만 몸이 조금 경직돼 있었다. 민수는 나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했다. 점심은 먹었어?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그 말 한마디에 서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가 방문 너머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민수는 모르고 있었기에 아무렇지 않게 내게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한 것이다. 서은이는 황급히 내 쪽을 보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이러다 들킨다고. 나도 긴장감이 훅 끼쳐올라 입술을 깨물었다. 서늘한 정적이 거실을 덮고 있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친 채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사이 집안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바람에 얇게 흔들리던 커튼의 사각임도 심지어 내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숨이 목구멍 한가운데 걸린 채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먼저 움직인 건 태수였다. 정확히 어떤 사이입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아슬아슬하게 갈라지는 듯했다. 민수는 턱 근육을 굳힌 채 나를 바라보았다.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잠시 두 눈을 깊이 감았다. 이 순간이 오지 않길 바랐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예전의 남편이자 서은이의 아버지,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
둘 다 내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입술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다칠 것 같았다. 누군가는 내가 버린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빼앗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러자 옆에서 서은이가 갑자기 내 손을 세게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엄마 숨 좀 쉬어. 엄마 얼굴 하얘졌어. 그 말에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는 순간 가슴이 오히려 더 죄어왔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평소처럼 따뜻하고 굳건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손길조차 버거웠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짧게 내쉬었다. 아, 그래서였군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띠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 이상한 기류가 뭔가 했더니 나만 몰랐던 거군.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들어왔다. 태수 씨, 그게 아니라. 나는 억지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금세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너무 오래된 일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설명하기가. 하지만 말을 잇는 순간 태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태수의 굳게 다물린 입술, 고개를 숙인 어깨, 다시 날카로워진 눈매. 그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은 오래전 우리가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입고 돌아섰던 그날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 장면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겹쳐졌다. 비 오는 저녁, 빗물이 들이치는 현관 앞에서 서로 끝내지 못한 말을 던지다가 결국 등을 돌렸던 날. 그때 내가 오열하던 목소리와 지금 내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이 똑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갑자기 역류하듯 터져나왔다. 그 순간 민수가 나를 붙잡았다. 그만해.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당신이야. 그의 억눌린 목소리가 귀에 파고들었다. 태수 역시 더는 버티지 못한 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서은 엄마, 나도 솔직한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건 좀.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자 나는 감정이 무너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서은이는 두 팔로 내 팔을 붙잡고 엄마 울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결국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내쉬며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도 상처받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새사이를 갈라놓듯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이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 갑자기 저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아까 방에 들어갔던 전 남편 태수가 모습을 드러내며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순간 몸이 굳었고 태수는 민수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두 사람의 눈이 공기 중간에서 딱 배치되는 순간 시간까지 멎는 것만 같았다. 저 누구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경계심이 묻어났다. 태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 사시는 분입니까? 순간 방금 전까지 유순하게 흐르던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팍 꺾이며 긴장으로 바뀌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손을 내저었지만 이미 둘 사이의 오해와 의심은
눈빛 속에서 불길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은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마치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다. 사진 속 서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지금의 긴장과 대비되어 공기 속에 묘한 서늘함을 만들어냈다. 나는 아직도 바닥에 앉은 채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고 민수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음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태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집 앞문이 살짝 열리며 한 발이 들어섰다. 바로 우리 옆집 이웃, 조용한 아줌마였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아줌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 상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우리를 쭉 훑으며 태수와 민수 그리고 내 모습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마저 격앙된 감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태수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때 문틈에서 서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웃 아줌마 그냥 우리 집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이 시선은 내 마음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바깥의 소음, 거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경적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의 긴장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아줌마는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서은 엄마 혹시 다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조용한 지적과 비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태수는 숨을 크게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단순한 집안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집을 둘러싼 외부 시선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모든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압박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줌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이 남긴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금 숨 쉴 틈을 얻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남긴 잔향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이어졌다.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태수는 발끝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서은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작은 손길에도 긴장이 묻어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숨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시선과 판단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거실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떠다니고 우리는 모두 말없이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울리면서 나에게 현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 소리는 우리 이야기가 단순한 가정사에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처럼 느껴졌다. 저녁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빨려 들어가곤 했다. 그 시절 서은이가 5살쯤 되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채웠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엄마 같이 그림 그리자라고 말하던 그 순간의 따뜻함. 우리는 거실 바닥에 펼쳐진 신문지 위에 물감을 흩뿌리며 소리를 내지르고
웃음을 터뜨리던 기억. 그때는 하루하루가 특별했고 집안에는 늘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두방 집안에서는 그 과거의 평화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태수와 민수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순간마다 나는 그때의 온화한 웃음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서은이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작은 발을 꼼지락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긴장이 한 화면 속에서 교차하는 느낌이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수가 잠깐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태수는 분노를 억누른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서은이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과거의 서은이와 함께 나눴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서은이의 말은 현재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따뜻함을 잠시 마음속으로 불러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득 태수와 민수의 표정 속에 비친 불신과 오해가 내 현실을 강하게 상기시켰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과 현재의 충돌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발걸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엉켜 있는 복잡한 장소임을 절실히 느꼈다. 회상 속에서 나는 태수와 민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태수는 부드럽지만 고집이 센 남자였고 민수는 밝고 다정했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감정 폭발을 하곤 했다. 그때는 서로의 성격 차이가 매력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 집을 좁게 만들고 있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차 한 잔, 그 차 향기마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나는 한 모금 마시며 과거의 평화로움을 잠시 회상하고 현재의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집안의 좁은 공간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기억이 교차하며 생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이 갈등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수와 태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관찰하며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은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몸을 잔뜩 움츠렸다. 그때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며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리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균열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반복했다. 하지만 그 결심과 동시에 나는 현실의 냉정함을 다시금 느껴야 했다. 좁은 집안, 얽히고 설킨 감정, 그리고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충돌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오던 그날,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흐르던 긴장과 갈등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태수와 민수, 서은이 모두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바깥의 희미한 새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고요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 분노, 실망, 두려움, 그리고 사랑. 좁은 집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생겨난 감정의 파편들은 나를 한없이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는 그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감싸 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우리 집 안을 스며들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현실을 다시금 떠올렸다. 서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평화로운 순간, 태수와 민수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하며 웃던 기억, 그리고 지금의 긴장된 분위기까지 모든 순간이 겹치며 내 마음속에서 혼란과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났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차이와 갈등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이해와 관용을 먼저 내밀기로, 서로의 작은 행동과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보려 노력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의 진정한 관계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조용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하루하루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사랑과 이해는 쌓이며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은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할 준비를 했다. 서은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까? 서은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눈망울 속에 아직 잠깐 남아있는 불안이 섞인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에서 다짐한 이해와 사랑을 전하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와 민수도 각자의 방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한 깨달음이 집안 전체에 작은 물결처럼 퍼지는 느낌이었다.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싹이 움트는 순간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매일이 쉽진 않겠지만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작은 마음의 다리를 놓겠다고. 그리고 이 좁은 집안에서도 사랑과 이해가 공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조용히 흐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가족과 나 자신을 향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깊이 새기며 다음 날의 갈등과 화해를 준비했다. 아침 공기가 부엌 창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커피 향과 토스트 굽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며 이제는 전날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따라 커피잔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지난 밤의 깨달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서은이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눈가에는 살짝 부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전보다 차분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서은아, 오늘은 같이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할까? 서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컵을 잡는 모습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동시에 조금씩 성장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 순간 태수와 민수도 각자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다. 서로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보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어제 마음속에서 다짐한 바를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 지난 일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시작하자. 말보다는 행동으로, 눈빛과 손짓으로 서로를 느끼는 거야. 서은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도 조금씩 노력할게요.
태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더니 응, 우리도 서로 잘 지내보자.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 이제는 다툼보다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 해보자. 그 말들이 교차하는 사이 집안 분위기는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긴장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조심스러운 화해와 기대가 깃들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임을 느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눈빛과 손짓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았다. 태수와 민수, 서은이 그리고 나까지 모두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좁은 집안에서 벌어진 작은 화해가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된 셈이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햇살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직감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안 전체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해질녘 햇살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서은이가 어린 시절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했다. 작은 집이지만 그 안에서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서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조용한 회복과 이해가 깃들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감정을 내려놓았다. 서은이가 조심스레 나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엄마,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통했다는 신호였다. 태수와 민수도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며 긴 하루를 끝내고 평화로운 공기를 공유했다. 거실 한켠에는 우리가 함께 정리한 작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어릴 적 서은이의 첫걸음마, 가족과 나눈 웃음,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좁은 집안에서의 다툼과 갈등, 화해와 이해가 모두 의미 있는 과정임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먼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깔렸다.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작은 집, 좁은 방 2개,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남편과 딸이 있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는 조금씩 스며들었다. 하루 동안의 긴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스한 마음과 조용한 회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처럼 내일도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자.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고 그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평화를 발견했다. 긴 하루의 끝, 마음 깊이 차오른 여운 속에서 좁은 집안의 우리 모두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